안녕하세요. 네, 저는 화성시의 노인정책관으로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노인 상담 사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 묘소에 찾아가고 계시는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드님과 갈등이 있는 할아버님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 상담 요청하셔서 상담 사례로 오신 할아버님의 이야기인데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셔서 바로 화원에 들리셔서 가장 예쁜 향기 좋은 꽃을 사시고 그리고 할머니의 묘소로 찾아가십니다. 매일 찾아가시고 그리고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 나누시고 하루 종일 묘소에 머무르다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계시는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했냐면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듯이 다니시는데 4개월 하고 5일 동안 매일매일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가다 보니 공원에 계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매일 오냐, 너무 매일 오면 그러면 돌아가신 할머니한테도 좋지 않다 말씀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서 혼자 살 수 있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걱정을 하십니다. 매일 가시니까 이제는 좀 덜 가시고 또 기름값도 비싸지는데 또 날도 추워지는데 그럼 날도 춥고 그러니까 매일 가지 마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매일매일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매일매일 거기 가겠다. 거기 가지 않으면 다른 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잊어버리고 살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이분 표현으로는 그렇죠. 여자분들은 잘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 나는 원래 뭐 하나 시작하면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끝내는 법이 없다. 근데 끝까지 갈 거다.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언제까지 매일 묘지에 갈지 자신도 알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갈 것 같다. 매일 갈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4개월이 넘었잖아요. 길어지다 보니 주변에서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아, 이게 맞나? 내가 이거 매일 가는 게 나는 이게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가는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상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머님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여쭤보면 할머님하고 원래 사이가 많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님이 예전에 사실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먹을 것도 못 드시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만 사시다가 70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니 그거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서럽고 힘드셔서 장례식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하셨고 묘소에 찾아가셔도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원래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4개월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 눈물은 좀 덜 난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묘지를 가시는 일들은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여쭤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지 않을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 사모님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때 그 말만 듣고도 너무 놀라셔서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입맛도 없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암 진단 받으셨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도 다들 걱정을 하셨는데 식사를 좀 하셔요. 더 기운 내셔서 간병도 하셔야죠. 막 이렇게 말씀을 주변에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질 않더라. 그래서 아이들 밥 안 먹는다 해서 먹이려고 하는 거 보시면 그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나는 그걸 알겠더라. 진짜 넘어가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 사모님의 치료를 위해서 매일 병원 다니시고 매일 노력하셔서 4년 9개월을 매일매일 병원 다니시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치료가 나아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병원도 여러 옮기시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병원 더 유능한 의사분들 계속 찾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시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암이 전이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뇌까지 암이 전이되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은 사모님이 계속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계속 한스러워 하시고 여전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매일매일 묘소에 찾아가시고 가서 울다 오시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래도 생활은 하셔야 되니까 얼마 전에 혼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가 좀 안 좋으셔서 치과를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치과 가셔서 이를 좀 빼야 된다.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 때문에 이를 이제 빼고 오셨는데 그 이를 빼고 나서도 뭐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 우리 마누라가 치과를 너무 싫어했는데 절레절레 흔들면서 치과를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계속 부인과 있었던 일, 부인과의 추억 그리고 부인 때는 어땠는지 이거랑 이제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인은 임플란트는 못하고 그냥 금리로 떼워가지고 금리 2개 했는데 그거 금리 2개 하고 하늘나라 갔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속 또 부인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제서야 내가 부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나도 빨리 하늘나라 따라가야지 그런 생각하시면서 또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적응하시고 또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의미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모님과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과거에 계속 머물러 계시고 거기에서 못 태어나고 계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이제 상담 의뢰로 들어오게 되신 거고요. 어르신 자신도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알고는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도 안 드시는 거죠.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도 안 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그러면 계속 묘지에 가도 될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계속 묘지에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르신한테는 그게 유일한 낙이자 그 사모님을 찾아가서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리고 그나마 내 감정도 풀고 울기도 하고 이게 유일한 낙이자 내 일상의 전부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이제 자녀분도 고민이실 거고 주변 분들도 고민이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이분이 계속 그 부인의 묘소에 찾아가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이분은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간병을 하셨어요. 암 걸려서 4년 9개월을 계셨으니까, 치료를 받으셨으니까, 그동안 또 사이가 좋으셔서 항상 꼭 붙어 계셨는데, 치료받는 동안에는 정말 전적으로 이 할아버님이 그 서포트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서포트를 하시면서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다 치료에 집중하시고 하루 종일 시간도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 치료를 받는 과정,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과정까지도 굉장히 힘드셨긴 하실 건데, 그 힘드셨던 과정을 겪고 나시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편히 쉬세요. 그동안 힘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집에서 쉬시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원래 부지런한 성격이시거나 원래 뭐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쉬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시고 너무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그게 고역이고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사모님의 간병과 병 구안을 하시다가 갑자기 모든 게 딱 중단되면 사모님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그리고 그 애도하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일상생활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하루 종일 비는 시간을. 그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선 이게 매일매일 그래도 아침에 눈 떠서 내가 부인 묘소에 찾아가는 일상 루틴이 그래도 이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더 이상 거기 가지 마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정말 몰라서 더 어려운 일이, 더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묘소에 가시는 일 정도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위험한 일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눈이 오거나, 뭐, 빙판이 지거나 이러면 이제 운전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걷기도 점점 어려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일 가셨다면 이거를 조금씩 일주일에 하루는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7일을 매일 가셨다면 이제 6일 가시고 하루는 다른 일을 하실 수 있게, 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루씩, 또 한 달 정도 후에 또 하루씩, 그런 식으로 점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이 가장 좀 안전하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여나가는데, 줄이는 대신에 그러면 묘소에 안 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이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묘소에 가지 않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식사도 좀 걱정되고, 뭐 청소라든가 아니면 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돌보미, 그러니까 집에 방문해서 오는 그런 돌보미 서비스 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 돌봄 서비스가 찾아보시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서비스 중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조금 젊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일자리 사업의 돌봄, 노노케어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찾아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몇 번 찾아오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이런 돌봄 서비스도 해주시고, 필요한 거 이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뭐 가끔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 재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센터도 있으니까 그런 센터들도 알아보셔서 그런 센터들을 이용하시게 되고, 그러면 집에 사람이 찾아오고 거기서 대화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뭐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알아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르신도 그런 센터를 알아보셔서, 그래서 구청에서 일단 오셔가지고 기초조사 하셨고요. 그래서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신청서도 작성하시고 하셨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방문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아 좋아요, 기꺼이 할게요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분은 일단은 지금은 부인의 묘소에 가는 게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시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거기 가면 되는데, 그리고 난 집에 오는 거 누가 오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 낯선 사람이 오는 거 처음에 힘든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럴 때 기꺼이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분도 낯선 사람이 온다고 할 때 처음에 난 필요 없는데 그냥 내가 대충 먹으면 되고, 답답하면 내가 못 먹으면 그러면 그냥 차 가지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세탁기 있으니까 그냥 빨래 돌리면 되고 필요 없다. 그리고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말려도 언제까지 올 거냐,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라 이렇게 주변에서 다 권유하셔도 그게 다른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나는 원래 뭐 하나 시작하면 중간에 잘 안 멈추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어영부영 멈추는 거 나는 싫어하고 난 그런 거 잘 못한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적인 특성이 보이시죠? 이분은 조금 완고한 경직성이 좀 있으신 분이신 거죠. 한번 뭘 시작하시면 정말 끝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고, 사모님하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고 그거를 이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이런 스타일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의 특성이니까 낯선 사람이 오거나 새로 뭔가 변화하거나 이런 거를 기꺼이 환영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좀 거절하시거나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언제까지 사모님의 묘소에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삶은 남은 삶에 의미 있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또 새로운 일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셔야죠. 사모님과 있었던 일만 그리워하면서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잘 설득해서 이분한테 새로운 경험을 하시도록,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보내주신 분이 이제 돌보미 선생님이 일주일에 1번 또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늘려가면서 차츰차츰 만나시기로 했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처음에 좀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분이 오시는 과정이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면 그분이 오시니까 이제 부인 사모님의 묘소에 가는 걸 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또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이런 식으로 되면서 부인의 묘소에 가는 시간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보시면 자녀분들이 말려도 다 필요 없다. 나는 부인만 그리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정말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뭔가 정과 어떤 마음을 나누는 게 사모님 외에는 사실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보미 선생님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속 이야기, 사모님 그리워하면서 어땠는지, 또 내가 애도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감정적인 애도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묘소에 찾아가서 매일 우시는 작업이 사실은 그만큼 그리워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것들이 지나가야 이제 눈물도 그치고 묘소에 안 가도 내 마음속에 내 곁에 어딘가에 부인이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적응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도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돌보미 선생님과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아니면 상담하는, 저희 같은 상담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그 감정을 좀 확실하게 풀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를 충분히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이제 새로운 친구도 만나시고 돌보미 선생님과도 관계를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이제 새로운 친구도 조금씩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는 사람들과도 또 계속 얘기를 나누시고, 할 수만 있으면 자녀분들과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그리고 어머님과 관련된 얘기들도 자녀분들과도 좀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녀분들도 똑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자녀분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더 관계도 가까워지고 그 애도하는 마음을 같이 넘길 수가 있거든요. 애도 과정을. 그래서 자녀분들과도 좀 솔직한 얘기를 그리고 내가 나는 어떨 때 부인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 니네는 어떻니, 막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좀 맺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이제 관점을 바꿔서 또 생활의 양식도 바꿔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시는데,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 어르신들은 또 사별 이후에 좀 잘 적응하고 견디시는 편이에요. 주변에 사람도 좀 많으신 편이고요. 근데 유독 사별하시고 나면 남자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사례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적응하시고 새롭게 나아가시는지를 보시면, 그러면 저분은 저런 식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겪고 그리고 나아서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이걸 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별하신 분이 가능하면 먼저 사별하신 분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 이분이 조금씩 더 새로운 삶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서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남자 어르신이신데요. 아드님이 두 분 계세요. 두 분 계신데 눈치채시다시피 아드님만 두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따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따님들이 좀 다정하게 말도 걸어주시고 또 오셔서 챙겨주시기도 하고 뭐 식사라든가 뭐 기타 이런 것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좀 다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따님이 있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따님이 없으신
아드님만 있으신 분들은 요즘 아드님들 중에 젊은 아드님들은 진짜 따님처럼 굉장히 다정하게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아드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드님 두 분은 특히 좀 무뚝뚝하고 다정하진 않으신 분이세요. 게다가 큰 아드님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혼자 살고 계신데 이분도 사별하시고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안 계시니까 혼자 사시는 게 좀 힘드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군가 좀 다정하게 얘기도 걸어주고 좀 챙겨주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이 점점 혼자 외로워지시다 보면 마음이 점점 약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엄격한 아버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되시고 나서는 삐지는 것도 좀 많아지시고 또 그 서운한 것도 많아지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지내고 계신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지셔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큰아드님이 그래도 걱정돼서 이제 들러보러 오신 거죠. 그래서 아드님이 오셔서 이 아버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아드님이 오셔서.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막 이러니까 아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드님이 이제 자녀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날씨 너무 춥다 이러면서 빨리 우리 고양이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가서 우리 고양이 이불 잘 덮어줘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님이 화가 너무 나신 거죠.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이 아버님이 원하는 건 그 아드님이 날씨 추웠을 때 고양이 걱정하고 이불 덮어줘야지 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런 거 원하는 거죠. 나도 우리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을 때 아드님이 내 걱정을 이렇게 할까? 그리고 나도 와서 우리 아버님 안 추우셨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고 이렇게 좀 챙겨주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그게 너무 부러우셨던 거죠. 나도 그런 거 원하는데 근데 나한테는 그냥 뭐 식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고양이한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앞뒤 생략하고 다짜고짜 너는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고양이는 털이 있는 동물이라서 걔는 밖에 있어도 추운 데도 아니다. 근데 무슨 이불을 덮어주냐.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고양이 얘기할 때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신 거예요. 다짜고짜. 근데 다짜고짜 화를 내시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또 어떠셨겠어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춥고 뭐 이래서 들러보러 왔는데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다짜고짜 화를 내시니까 근데 아드님도 비슷하셔서 아드님도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가시겠다고 하면서 밤에 늦은 밤에 그냥 집에 가겠다고 그리고 그냥 나서서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또 더 화가 나는 거죠. 이 밤에 밥 먹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냥 가겠다고 그러고 훅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시기도 하고 속상하시기도 해서 일단 버스 정류장까지는 나서신 거죠. 지금 꼭 가야겠냐 막 이러고 난 갈 거라고 그러면서 또 투닥투닥 하시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아드님이 진짜 가버리셨어요. 집에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더 난 거죠. 진짜 갔네. 이러면서 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이제 조그만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동안은 정말 술 안 먹고 참고 나 요즘에 술 안 먹는데 내가 쟤 때문에 화가 나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맥주랑 소주랑 막 사가지고 이제 막 드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가 안 좋으셔서 식사도 잘 못 하셨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소주랑 맥주랑 막 사가지고 그냥 막 급하게 막 안주도 없이 막 드셨으니까 금방 술에 취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완전히 만취되셔서 비틀비틀 거리시다가
기억이 안 나신대요. 사실은 기억도 안 나신대요. 비틀거리 거리시다가 어느 집 앞에서 이제 제대로 넘어지셔가지고 이마가 찢어지신 거죠. 그래서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근데 본인은 기억은 안 나시는데 어쨌든 뭐 이거 대충 그냥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집에서 나와 보시고 동네 사람이 나와 보시고는 막 피가 막 철철 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셔서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막 그래서 응급 119 부르시고 막 응급차 부르시고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응급차가 오고 응급처치 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까지 실려가셨어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술이 잘 안 깨셔가지고 기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연락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큰아드님은 뭐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둘째 아드님한테 연락이 갔어요. 그나마 이제 둘째 아드님은 조금 더 다정하신 편이에요. 둘째 아드님이 오셔서 수습해 주시고 다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피가 났기 때문에 몇 반을 꿰매셨고요. 꿰매시고 나서 이거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그냥 혼자 계시면 좀 위험하다. 아침까지 있다가 가셔라.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있다가 이제 아침에 버스 타고 집에 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드님은 수습해 주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드님 보기에도 되게 민망하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되게 창피하고, 그게 다 큰아들 때문이라신 거예요. 큰아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큰아드님한테 집착을 하냐, 둘째 아들한테 좀 미안해 하냐 이러냐면, 이제 그 큰아드님 결혼하실 때 그래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큰아들이 장남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많이 한 거죠. 공부도 더 많이 가르치시고, 결혼하실 때도 그 장남이니까 더 많이 보태주시고 그렇게 하셨고, 둘째 아들한테는 그만큼 못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 미안해서 뭐 요구를 못 하시고, 항상 둘째 아들이 뭘 하면은 좀 미안해 하시고, 큰아들한테는 더 서운하신 거죠. 큰아드님이 잘 자기한테 따뜻하게 못 하시는 걸 더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둘째 아드님은 그래도 잘 챙겨주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둘째 아드님 전화해서 날씨 추우니까 보일러 세게 틀고 따뜻하게 주무시라 이렇게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아드님한테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드님이 큰아드님한테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버님 생각에는 알고서도 연락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그놈의 고양이가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추울 때 고양이 이불 덮어줘야 된다고 그 얘기만 하고 아버지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들 때문에 열받아서 술 먹고 지금 동네 창피하게 꼬매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다 아들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양이 얘기했을 때도 그냥 고양이 얘기했을 때 맞아요 아버님, 뭐 고양이는 사실 밖에 있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뻐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내가 고양이는 밖에 있어도 되는데 무슨 이불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고양이도 추워요, 뭐 고양이 이불 덮어주는 저도 정신없는 놈 맞아요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면서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그게 이제 힘들고 상처신 거예요. 괘씸하신 거고. 자기한테 그렇게 툭툭대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드님한테 화가 많이 나신 채로 상담 전화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상담 사례 보시고 나면 자,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드님이 있고 이제 그 아버님이 있으시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다투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투실 만큼 정말 큰일이었냐? 큰일은 아니잖아요. 고양이 이불을 덮어주냐 마냐의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크게 다투시고 그것 때문에 뭐 술 잔뜩 드시고 넘어지셔서 뭐 응급실까지 가시고 이마도 꿰매시고 일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모든 갈등과 모든 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관계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관계,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계가 틀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부부싸움이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크게 하시다가 우리가 왜 싸웠지 생각하면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왜 싸웠는지. 보면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됐냐. 아버님이, 아드님이 고양이 챙길 때, 그때 사실은 서운한 마음이 드셨죠. 그래서, 이 아버님이 원한 건 뭐예요? 고양이 챙기듯이 나한테도 신경 써주고, 나도 좀 챙겨주면 좋겠다. 이게 아버님이 원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원하시는 마음과 욕구를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셨을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시고, 너는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고양이를 이불을 왜 덮어주냐 이러면서 화를 내신 거죠. 버럭 화를 내신 거죠. 그러자 아드님도 똑같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화를 내시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진 거죠. 자, 그러면 관계를 사실 회복시키고 싶고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냐? 그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대는 아드님의 따뜻한 말을 원하는 건 아버님의 마음이 되게 커요. 아버님의 마음,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 서운함도 크고 자꾸 화도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항상 약자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 하려면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사랑을 원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좋은 관계이길 원하는 사람이 먼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원하시는 것들을. 나는 네가 고양이 이불 덮어준다고 했을 때 추울 때 고양이 걱정보다 내 걱정을 좀 먼저 해주면 좋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네가 내 걱정을 좀 먼저 해주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았다. 네가 고양이 걱정하는 거 보니 그렇게 서운하더라. 그리고 질투가 나더라. 네가 고양이 말고 내 걱정을 먼저 해주면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쁠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아드님한테 전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걸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똑같이. 지금 보시면 아버님과 아드님이 똑같은 대인관계 패턴, 의사소통 패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드님하고 되게 닮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화내면 여기도 같이 화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부드럽게 편안하게 원하시는 걸 먼저 얘기를 하시면 아드님도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건 아드님이 부드럽게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먼저 부드럽게 다정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사과하시고 굳이 사과까지는 필요 없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드님도 자기 생각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또 대응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감정이 화가 내고 소리 지르고 묵뚝뚝하게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라 그러면 잘 못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랑 이렇게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리고 입에 충분히 붙어서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말투까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아드님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지금 둘째 아드님이 조금 더 편하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드님이 조금 더 다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 만나서 먼저 연습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드님하고 먼저 연습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드님한테 아버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한 개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드님한테 장남한테 기대가 크고 장남한테 해준 것도 많고 장남한테 바라는 것도 많으신 이 아버님이 둘째 아드님한테는 내가 못 해준 거, 그렇지만 나한테 지금 따뜻하게 나를 돌봐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맙다는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었어요. 그렇죠. 둘째 아드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하셨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둘째 아드님한테 아버님 오늘 추우니까 보일러 단단하게 잔뜩 틀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라고 둘째 아들이 얘기해 줬을 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나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너무 고맙다. 내가 마음이 따뜻하다. 네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좋다.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아드님이 그것 때문에 아드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연습해서 먼저 하시게 했고, 그 다음에 큰아드님한테 하셔야 될 일들도 둘째 아드님한테 먼저 연습해서 솔직한 얘기 하시는 거 연습해서 하시게 했고, 그 다음 단계가 큰아드님이에요. 요 큰아드님하고 얘기할 땐 이 감정이 오래 쌓여 있기도 하고 그 싸웠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분위기 잘 만들어서 먼저 자연스럽게 내 솔직하게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솔직하고 차분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면 자녀분들은 다 듣습니다. 그거를 거부하고 안 들을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아버님들이 먼저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고맙겠다. 그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시면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그렇게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와 관련돼서는 그 아버님께서 먼저 그런 의사소통이나 얘기하시는 그 방식,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말하는 방식, 화부터 내지 말고 화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상담자랑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편한 사람과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상대랑 직접적으로 해서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물꼬를 털 수 있게 물꼬를 트고, 그리고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상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2가지 사례 진행이 되었고요. 설명을 드렸고요. 비슷한 사례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고 심각한 문제들을 상담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상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지내다가 좀 답답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필요하신 서비스 같은 것도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잘 들어드리기도 하고, 상담자한테 잘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전문 상담자들을 좀 찾아보셔서 상담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좀 많이 해보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상담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전화번호들 아마 같이 나갈 거니까요.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도 있고요. 경기도에는 또
복지관에 상담사들이 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